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내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대표이사 급여를 높이면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소득세나 사대보험도 많이 떼이다 보니까 대표이사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점점 세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대표이사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되시면서 그럼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개인 사업자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대표이사의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나 퇴직금이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하한선은 없고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무보수로 일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급여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딱히 없지만 그 절차는 지켜야 됩니다. 상법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관에 반영할 경우 보수 변경 시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돼서 회사에 청구가 있으면 회사의 대표이사의 보수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세법상으로는 법인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정할 때 반드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원과 회사 간 연봉계약서도 적절히 갖추어야만 나중에 상법상으로나 세법상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급여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이사록, 연봉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요청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대표자의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야 될까요? 대표자의 급여를 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법인의 이익 수준과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법인의 순이익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만약 신설법인 등과 같이 매출과 순이익이 없는 상황이면 굳이 대표이사 급여를 책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무보수로 하셔도 됩니다. 법인의 이익이 없어서 돈도 없는데 급여를 받으려면 자본금을 까먹거나 돈을 법인에 빌려준 다음 그 돈으로 급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만 부과되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이 많으셔서 지역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액의 급여를 설정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급여 책정을 고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꾸준히 이익이 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법인의 상황이 정말 다양할 수 있겠지만 대표이사의 급여를 공제하기 전 순이익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법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최소화해서 월 500만원, 연봉 6천만 원 정도만 되면 소득세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당장은 절세를 잘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회사에는 매년 급여를 비용 처리한 후에 1억 4천만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고 10년 후의 금액은 무려 14억 원이 됩니다. 퇴직급여를 매년 1천만 원 정도 비용 처리하고 매년 세전이익 1억 3천만 원에 대해 법인세를 11% 부담하고 나면 1억 1,600만 원 정도 남게 되고 배당으로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2천만 원씩 주주인 대표이사가 가져왔다고 해도 10년 후에는 9억 6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 건데요. 만약 10년 후에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 번에 이 9억 6천만 원을 어떤 식으로든 개인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 과정에 높은 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연도에서 9번째 연도까지는 매년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를 2,800만 원 정도만 내게 되고요. 특히 마지막 10천년도에는 급여와 그동안에 쌓인 미처분이익여금을 한 번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5억 2,800만 원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담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20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회수하는데 총 7억 8,400만 원의 소득세, 법인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소득세 계산 시에는 소득공제 1,000만 원,
세액공제 100만원을 가정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급여를 많이 올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매월 1200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연간 급여는 1억 4400만원이 됩니다. 급여에 비례해서 퇴직급여도 2배수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법인세는 5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 6천만원일 때와 비교하면 무려 2,400만원씩 매년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지막 14년도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법인세의 합계가 1억 1,100만원 정도로 기존의 5억 2,800만원보다 무려 4억 1,7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봐도 월급여를 5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무려 2억 1,000만원이나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대표이사의 급여는 단순히 당장 발생하는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법인세를 낮추는 것만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사례만을 보여드린 것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이익 수준과 대표이사의 퇴직 시점, 법인의 주주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해야만 최적의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의 절세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 생활에서 필요한 자금 소유 계획 고려가 되어야만 법인의 급여, 퇴직금, 배당 정책이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설정만 할 게 아니라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법인세율 11% 적용 구간이 과세표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법인의 과세표준이 꾸준히 2억 원 이상 나오는 법인이라면 내년부터 적용될 과세표준 구간 변동에 따라 대표이사의 급여 정책이 다시 한번 점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